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동사편은 끝났고요. 품사편부터 시작해요. 이 품사편은 역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암기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독해할 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어휘 시험으로도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약간 암기할 게 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좀 틈틈이 복습들을 하면서 해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암기 사항들은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면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들 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뽑아서 설명을 할 테니까 가급적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이 필요한 부분을 좀 설명했던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설명 안 하고 좀 가볍게 넘어갔던 부분들은 그냥 해석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뭐 좀 정독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세요. 116페이지 보면 이제 품사편인데 일단 이제 이 시간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일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 나갈 거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일치부터 먼저 설명을 들으세요. 일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의 일치.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장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문장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문장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예전에 그 형식 구별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었는데 잠깐만 설명을 들어보세요. 문장을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장 분석이 정확해지면 이제 해석도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정확해지니까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문장 분석할 때 맨 첫 번째가 문장의 동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에 수식어구들이 많이 붙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수식어구들이 나오면 이것들을 빨리빨리 제외를 해요. 그래서 수식어의 대표적인 게 부사. 부사는 한 단어짜리라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괄호를 쳐버리세요. 다음 전사가 나오면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괄호를 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괄호를 치고 이게 제외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괄호를 쳐놓은 다음에 그 앞과 뒤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보라 이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수식어구를 제외하고 났으면 그 다음 문장의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쭉 남게 되거든요. 그 핵심 요소의 대표적인 게 핵심 요소가 바로 이것들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장마다 목적어, 보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구별이 되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 이게 구별이 되면 해석을 바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각 형식의 1형식이면 1형식에 맞게, 4형식이면 4형식에 맞게, 각 형식에 따라 각 형식에 맞게 해석을 해주면 그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니까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독해를 해 나가는 거라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다시 문장의 동사를 찾고 수식어구를 빼고 나면 이제 주어라는 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즉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수의 일치라는 게 뭐냐면 문장의 주어를 찾았어요. 그리고 문장의 동사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뒤에 이 앞에 나왔던 주어가 뒤에 또 나올 때는 대명사로 이렇게 이제 바꿔줄 거거든요. 자, 여기서 주어를 찾았죠. 만약에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취급을 해야죠. 만약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로 취급을 해줘야죠. 이런 걸 수의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의 수에 따라서 동사도 거기에 맞게 써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게 수의 일치는 주어 동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주어가 뒤에 또 나올 경우에 그 주어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명사까지 수일치를 시켜야 돼요. 만약에 주어가 단수인데 3인칭이고 남자다. 그러면 대명사를 쓸 때 he, his, him 이런 거. 만약에 주어가 단수인데 여자다. she, 3인칭이고 그러면 대명사를 쓸 때 she, her, her 이런 거 쓰겠죠. 만약에 주어가 복수면 대명사는 they를 쓰겠죠. 나중에 대명사 편을 또 배우겠지만 수의일치는 대명사까지 단수, 복수가 이렇게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수의일치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일단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세요. 주어가 단수인데 만약에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단수 취급하라는 얘기가 주어가 단수고 만약에 3인칭이었다. 그러면 단수 취급할 때 비동사 is 쓰겠죠. 만약에 시제가 과거면 was를 쓸 거고요. 만약 주어가 복수다. 그런데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나오면 현재 시제라면 are를 쓰겠죠. 과거 시제라면 were를 쓸 거고. 이런 데서 이제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런 거. 한 가지만 더. 만약에 동사가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였다고 해봐요. 일반 동사라면 조건이 붙죠. 만약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인데 일반 동사가 나왔으면 단수 취급을 할 때 동사 원형에 s나 es를 이렇게 붙여주겠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주어가 단수구나 이렇게 또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어가 복수다 그러면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제가 과거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일치 문제가 나온다면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현재 시제로만 나오는 거고요. 비동사 할 때는 이제 현재도 되고 과거도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명사도 수일치 한다는 걸 알아뒀으면 나중에 이제 대명사를 배울 때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만 신경 써놓으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 원칙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문제화 되면 문제에서는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니까 책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저 책을 보세요. 이제 116페이지 먼저 1번 일치 밑에 1번 수의 일치 첫 번째 and를 가지고 그 1번 밑에처럼 이런 표현으로 해서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오면 단수 취급한다. 원래는요 and가 나오고 and는 등위 접속사니까 양쪽이 대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나오는 거니까 이제 명사나 대명사가 있다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어 자리에 she and he 이렇게 나오면 이제 둘 다 주어 자리니까 주격으로 썼잖아요. 그녀와 그 남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and로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면 최소한 2명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and로 연결된 명사와 명사가 특별한 단일 개념의 뜻일 때는 단수 취급을 하거든요. 그 경우를 책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and로 명사와 명사가 연결이 되면 대부분 복수 취급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책에 적어 놓은 이 경우는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뜻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금방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어 놨으니까 첫 번째 커리 앤 라이스 요게 이제 카레 라이스라는 음식 이름이잖아요. 이게 주어면 단수 취급이다. 이렇게 해서 뜻 알고 단수 취급하고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해주면 돼요. 또 다음 줄에 한 예를 보면 bread and butter 이건 뜻이 빵과 버터가 아니에요. 버터 바른 빵. 그럼 이것도 일종의 음식의 한 종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어 자리에 나오면 역시 단수 취급.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하는 대표적인 예를 쭉 적어놨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거 여러분들 읽어보고 해석할 줄 알면 되고, 자 그렇게 끝내고. 자 2번은 밑에 보면 영어 표현들을 쭉 적어놨는데 이런 게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오면 단수다 복수다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B라는 그 자리에 있는 것에 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면 첫 번째 줄 보세요. A or B, A 또는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뜻하는 거니까 단수 취급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틀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안 되고 A, B 둘 중에 하나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단수도 복수도 둘 다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단수도 올 수 있고 복수도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A 또는 B 내용상 둘 중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단수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요게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A 또는 B라고 그랬을 때 이 뒤에 나오는 B 있죠? 이 B의 수를 일치시켜서 만약에 B가 단수다 그러면 단수 취급, B가 복수면 복수 취급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할 때도 지금부터 이제 이건 뭐 쉬운 거고요. 이건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쫙 적혀 있는 것도 외울 때 A, B 순서를 지켜서 외워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걸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 뜻을 쭉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접속사 파트에서 한번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뜻 한번 확인해 보고 빨리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먼저 either A or B 그러면 A 또는 B 둘 중 하나.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닌.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인. 다음 줄 not only A but also B 동의어 조심해요. B 자리가 바뀌어요.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바로 여기까지는 B의 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고 다음 줄 both A and B는 뜻이 A, B 둘 다거든요. 그건 이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녀 그리고 그 둘 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 앞에 both가 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복수 취급하는 거야. 다시 한번 both A and B는 복수 취급을 하지만 그 위에 것들은 B의 수 일치한다. 이렇게. 자 3번 그건 그대로 암기하세요. A number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A number of는 수거예요. A number of 그래서 a number of를 한꺼번에 이렇게 쫙 밑줄을 치고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many 이렇게요. 그래서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만 쓰는 거고 이건 뜻이 많은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당연히 복수명사가 와야 되고 a number of가 이 복수명사를 수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의 주어니까 복수 취급을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밑에 the number of 더에다가 별표 쳐놔요. 더를 쓰면 the number of 이때 of에서 괄호를 열어보세요. of 뒤에 복수명사라고 나왔죠? 요게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면 복수명사에서 괄호 닫아요. 그러면 of 복수명사가 앞에 있는 number를 수식하거든요. 그래서 주어는 the number가 주어예요. the number가 단수 형태죠? 그래서 단수 취급. 그래서 위아래 두 개 잘 구별해서 어가 나왔을 때는 수거니까 요게 주어고요. 여기에 만약에 더가 나오면 이런 수거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표현이거든요. 뭐뭐들의 수, 더가 있을 때 그러면 더 넘버에 맞춰서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또 다음 줄 이것도 문장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잘 외워놓으세요. one of가 나오면 반드시 복수명사. 여기도 괄호 쳐보세요. of 복수명사를 괄호 쳐요. 요게 원 수식. 그러면 뭐뭐들 중의 하나. 그러면 원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수 취급.
이 3번은 특히나 문장에서 아주 자주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특히나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수회일치는 더 있지만 요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해요. 자, 그러면 이제 수회일치는 끝났어요. 이렇게. 자, 다음 시제일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주 간단해요. 시제일치라는 건 뭐냐면 복문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복문이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표현이 이렇게 주어 동사 쭉 나오고 종속 접속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이때 종속 접속사 이하를 종속절, 이 앞에 있는 걸 주절이라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자, 이때 이제 이 시제일치라는 건 이 주절의 동사를 보면 시제가 나오죠. 종속절의 동사를 보면 또 시제가 나올 거고, 이때 주절의 시제가 종속절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딱 두 가지예요. 만약 주절의 시제가 현재거나 현재 완료거나 미래 시제일 때는 종속절의 시제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12시제 모두 가능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그러니까 시제일치의 이론이 딱 두 가지인데 두 번째가 핵심이에요. 만약 주절의 시제가 과거다. 그때는 종속절의 시제가 제한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 종속절은 시제가 과거나 또는 과거 완료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와요. 자, 근데 만약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데 종속절에 만약에 조동사가 있었다. 그러면 조동사도 과거형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과거형 조동사. 이게 바로 시제일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12시제 할 때 시제라는 단원을 공부를 할 때 12시제의 형태만 잘 알고 있다면 이건 금방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시제일치의 예외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주절의 시제와 아무 상관없이 여기 종속절을 해석을 해봤는데 종속절의 내용이 첫 번째 종속절의 내용이 불변의 진리, 현재의 습관 일 때는 주절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종속절에 현재 시에 써야 돼요. 여기 불변의 진리에는 어떤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게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종속절을 해석을 해봤더니 종속절의 내용에 역사적 사실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주절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과거 시에 써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시제일치에서 공부하는 끝이에요. 예전에 한번 배웠던 거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치라는 단어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 페이지에 주요 예문 있죠? 그 예문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 연습하고 그러면서 이제 표현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간단하게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짧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명사 파트 하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